자 보자 얘들아. 아버지 펀치 어때? 괜찮아? 오늘도 머리를 일부러 앞머리를 띄운 건가? 어디가 와서 떠요? 아 그래서 떠요? 알았어. 7번 자, 뭐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나는 다음 주 아니다 다음 까 뭐가 됐건 나는 토요일에 11시부터 2시 사이에 일정이 있다. 아 뭐죠? 영어학원이 변동이 좀 어렵겠네요. 나는 일요일에 11시부터 2시 사이에 일정이 있다. 뭐죠? 정답. 에이. 영어 뭐죠? 열심. 내리세요. 오케이. 안 된다고 전달 드릴게요. 뭐하는데? 여러분들 그 보충 일정을 제가 잡았는데 다음 주 어떤 거? 학교로 가시니까 그때 오전에 못 하시니까 제가 이제 일정을 잡아드렸는데 사장님 대장님께서 주말에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본다 했는데 안 되네요. 어쩔 수 없네. 그러면 오케이 됐어. 여러분들은 제가 그러면 일정을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최선을 다했다라는 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화목을 잡으면 2번 빠지니까 안 되고 월수를 잡으면 2번 빠지니까 안 돼서 금요일 오전으로 잡았어. 그렇지. 금요일은 여러분들 일찍 가잖아요. 일찍 끝나잖아. 그렇지. 명지 이대보고도 9시 40분. 가재울은 아예 끝나서 안 가고 그다음 명지는 10시에 끝나서 11시 정도로 잡았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그래 한 번씩 빠져라 뭐 이렇게 좋아요. 네, 최선이었습니다. 네. 물론 동의하셨을 때예요. 네. 오케이 자 가보자. 몇 시예요, 수능? 네? 수금 7시 10시. 일단 잡은 초안은 아니요 저녁. 수요일 목요일은 7시 10시 그리고 금요일은 11시 2시 이렇게 제가 잡았는데 그걸 이제 제가 어제 보내드렸을 때 평일이야 주말에 하고 싶다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안 되시니까 뭐 어쩔 수 없죠. 아니 뭐안 되는데 어쩔 수 이제 없잖아. 또 오셔가지고 하소연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녁에 잡았어 이러시겠죠 뭐. 졸라 아침에 잡든가 졸라 저녁에 잡든가 이러시겠죠.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늦었으면 일장이라고 또 하소연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그렇다고 뭐 관영쌤 비켜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의태쌤 들어가야 됩니다. 낙현쌤 비켜주세요. 장현쌤 말도 못 걸겠어요. 싸우겠네. 왜 저렇게 그나마 이제 제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월요일인데 비키세요 이러고 싶은데 그거 안 되잖아. 그럴 수 없지. 물론 밀어붙이면 할 수 있는데 안 되지. 밀어붙이면. 자 그럼 얘들아 오늘 우리가 빠르게 좀 1교시에는 질문 좀 봤고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배웁니다. 아니요 적분 가려면 한참 멀었죠. 네 좋아요. 자 론시단에 우리 어디서부터야? 저희 81부터 가보자. 자 42번 미분 가능성까지 중에서 질문 39번 되죠? 39번 요거 아마 조금 푸는 방법이 헷갈리셔서 그런 것일 거라 제가 한 번만 좀 할게요. 또 자 접선 쪽으로 넘어와서 접점에서 5번은 제가 좀 할게요. 근데 제가 살짝 4번을 곁들인 다음에 해도 돼요? 네. 4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 그냥 딱 보면 A는 4구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A가 4구나 뭐 아님 말고요. 제가 답을 쓱 보고 왔는데 뭐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죠. 잘못 봤나 보죠. 이렇게 맞긴 한데. 그래요? 휴. 자 기울기 그럼 접점에서 그거 말고는 없나요? 자 기울기
오케이. 그럼 1교시에 접선 쪽 마무리하고 2교시에 그래프 들어갑시다. 자, 그러면 아론 식단에 네.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뭐죠? x는 a에서. 일단 걔네가 기본적으로 연속하고요. 오, 네. 그다음에 좋네. 네. 준비했네. 아, 복습 좀 했네. 아, 기특해서. 얘기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아직 힘드신데. 왜 이렇게 착하냐 너네. 천천히. 아론, 뭐야? 천천히 해. 어? 어? 자, 오랜만에. 자, 우리 하얼빈의 장첸.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렇지. 그러면서 그거랑 아까 아론이가 얘기한 x는 a에서 연속이다. 요렇게까지가 좀 있었죠? 내가 한 말이 그 말 아니야 이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첨점. 그게 뭐? 첨점이 없는 거. 아, 첨점이 없는 거. 잘하자 아론아. 자, 그래서 이게 좀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딱 좀 이게 내용이 좀 딥해지는데 그래도 현재 우리가 이번 겨울방학 때는 그냥 연속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간별 함수가 주어지면 자 위에다 a 대입한 거 밑에다 a 대입한 게 똑같아야 되고 미분 개수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미적분 원가정에서는 그냥 미분에서 a 넣고 미분에서 a 넣고가 같다 요 정도 쓰시면 된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40번 41번 같은 경우는 뭐 자, 왔어 너무 쉽네 하면서 풀었겠지. 그런데 이제 39번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저걸 좀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근데 이 39번도 결국은 구간별인가 유단시단에? 네, 결국은 구간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fx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 있는데 이 fx라고 하는 녀석이 절대값 x라고 좀 나와 있네요. 그럼 이 절대값 x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간별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수 있죠.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뭐예요? x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죠. 자 그러면 기억에서 무른함수가 누구예요? x 곱하기 fx죠. 이것도 우리가 구간별로 쓸 수 있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는 누구였어요? x. 그러니까 이는 x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는 거지.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지. 자 그럼 얘네가 지금 0에서 한번 끊어지는데 위에다 0 넣고 밑에다 0 넣으면 함수가 똑같네요. 미안. 위에다 0 넣으면 우극한 함수가 밑에다 0 넣으면 좌극한 같기 때문에 x는 여기서 연속은 보장됐네요. 그 다음 위에 거 미분하면 몇 x? 2x. 밑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여기다 0 여기다 0 넣어도 둘 다 똑같죠. 그럼 따라서 x는 여기서 미분이 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물론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은 이 정도까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x축이 있고 y축이 있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제곱이라고 하는 이차함수가 그려지니까 콩 찍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지니까 여기서 우리는 부드럽게 바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자, 니은까지만 쌤이 좀 한번 해보면 자, 니은도 fx 자, 곱하기 gx예요. 그럼 얘도 내가 구간별로 찢어줄 수 있죠. 자, fx랑 gx를 곱하는 건데 둘 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에다가 2x 더하기 1 해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x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해주시면 되겠다.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고 위에 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겠지. 마이너스 밑에 거에 마이너스 계속 앞에 곱해져 이거? 그 밑에 아, 아직 쓰다 말았어요. 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플러스로 바뀐다. 왜 끊어? 괜찮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시면 되고요. 고마워.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림으로 먼저 그려주신다면 이쯤 어딘가가 0이라고 좀 합시다. 자,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0에서 빵빵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생기는데 이쪽만 그려지겠지. 이해되시나? 자 그럼 얘는 보면 마이너스 1과 0에서 빵빵이잖아요.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그림으로 대충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 후딱 이거 뭐 해봐야 돼? 미분해봐야지. 일단 위에다 0 밑에다 0 넣으면 둘 다 0, 0이라 연속이죠? 자 위에 거 미분해 주시면 2x제곱 미분하면 4x 더하기 x 미분하면 1 x제곱 미분하면 2x 더하기 x 미분하면 1 그래서 위에다 0 넣어도 1 밑에다 0 넣어도 1이니까 그림을 조금 내가 잘못 그린 거긴 하죠. 실제로 0에서 부드럽게 바통을 받았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분이 가능하다. 그럼 fx 빼기 gx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죠? 스톱할게요. 아론 이해한대? 진짜?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접선 쪽으로 넘어옵시다. 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유형은 대표적인 게 3개 그리고 잘 안 나오는 1개 그래서 총 4가지가 있긴 한데 우리가 지난주에 몇 개 배웠죠? 지난 시간에? 2개. 네, 2개 배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살짝 기억이 좀 안 나서 그러면은 충함은 그러신 거 아니에요? 어? 그러신 거 아니에요? 바라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날 가서 수업을 듣고 오는 거예요? 생주하게 나오는 아 금방 끝나요? 10시 전에? 12시 12시? 또? 칼리우 또 바꿔야 돼? 아 그때 반배 정도 돼요? 네. 아. 시간 이동하고 우리 중학생 그럼 명준이 이번에 반배정이 되나? 저희 그 학교 가는 마지막 날에 어. 보고 온다고 했던 오 나이스 나이스. 네, 근데 이게 같은 반에 뭐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여러 명 가는 건 뭐 상관없죠. 전교동수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자,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이라고 했을 때 이 녀석에서 우리가 그래도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3개 중에 2개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3개 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녀석의 3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 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혜리는 얼마지? A분의 C. 그렇지. 역시 뭐 가져올 때 괜찮아요? 이 150분. 자 보자. 알파, 베타, 감마. 하울빈. 맞죠? 이 말고 누가 있니? 어? 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한 번은 또 여기가 플러스기도 하고 하니까. A 마이너스 A 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D.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근데 내 얘기 잘 들어봐. 만약에 내가 이걸 능형이라고 안 하고요. 이렇게 fx 이렇게 살짝 봤으면 이건 이제 3차 방정식이 아니라 3차 함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좀 초점을 두시면 좋겠냐면 저 요거 B반은 안 했는데 요거 있죠. 요거 세근의 합. 이 세근의 합에 영향을 주는 게 A랑 B잖아요. 어디까지만 영향을 주냐면 3차와 2차가 결정을 하죠. 3차와 2차가 결정을 하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2교시 때 배울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3차 함수가 있다라고 쳐요. 근데 마침 X축이 이렇게 지나. 예를 들어 그냥 그랬다 쳐요. 여기가 1이라고 치고 여기가 4라고 치고 여기가 5라고 치자. 그럼 세근의 합은 아론시단이 얼마예요? 10이죠. 10? 그지? 근데 내가 이번에는 유단이한테 유단
직선이 이렇게 지난다 쳐. 교점이 얘들아 눈 크게 뜨면 바뀐 거 보이죠? 이거 닫아 말까요 닫아? 이거를 좀 이해되겠어요? 요 직선의 식을 내가 gx라고 좀 하면 이거 쌤이 아마 2학기 내신에는 많이 쓸 텐데 요 gx라고 하는 게 얘들아 직선이니까 몇 차식? 1차식. 그러면 내가 mx 더하기 n이라고 나눠도 되죠? 우리 교점 구하려면 두식 뭐라나요? 같다라고 나요. 그런데 그래봤자 1차까지만 영향을 주죠. 그 말은 2차, 3차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따라서 우리는 요 3차 함수가 누구랑 결합이 됐을 때? 직선이랑 결합이 됐을 때 그때 세근의 합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일정하다라는 거 정도까지는 혹시 우리 A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납득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괜찮으시죠? 왜냐면 2차, 3차 영향을 안 주니까. 오케이. 자, 8점 4번 볼게요.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물론 발전 4번을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올바른 방법으로 푸는 건 이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러니까 만약 비반 친구들이 여러분들한테 4번 5번 같은 걸 질문한다라고 하면 지금 알려주는 풀이를 알려주셔야 돼. 요렇게 조금 이따 하나 또 알려줄 거긴 한데 A반은 봐봐요. 곡선 y는 x의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12x 마이너스 3 x의 3승 마이너스 6x 제곱 아이 이쁘겠어 6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12x 마이너스 3 자, 이 녀석의 그래프 그냥 쌤이 잘 모르겠어. 네, 대충 이렇게 생겼다라고 칠래요. 뭐 제 맘이에요. 괜찮을까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저기 위에 점 1,4 라고 얘기했으니까 요쯤 어딘가 이제 1,4가 주어져 있고요.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린 거지. 그냥 이해되라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나고 있는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럼 어찌됐건 이건 접선인데 뭐가 주어진 경우예요? 접점이 주어진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건 점 하나가 주어져 있으니까 뭐만 찾으면 끝나? 기울기만 찾으면 끝나.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끝나니까 나는 이 자식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빨리 뭐 해야 돼요? 미분하셔야지. 그럼 미분을 좀 해주시면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12 여기다가 빨리 1 넣어주시면 헬이는 얼마예요? 3. 아이 잘한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접선식을 구하시면 y는 3x에 1 넣었을 때 4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1이죠.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자, 여러분들의 풀이랑 제 풀이랑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요 또 다른 점, 즉 교점을 구하기 위해선 이 식과 이 식을 뭐라 놔야 돼? 같다라고 놔야 돼요. 절로 넘길게요. 그럼 같다라고 놓으면 x의 3승 마이너스 6x 제곱 자, 그 다음에 더하기 9x 마이너스 4는 0이 나와. 여기까지 혹시 괜찮아요? 몇 넣었을 때 0되지? 3차 방정식이니까 하고 봤더니 1 넣었을 때 0돼. 그래서 오케이. 조립제법 렛츠고 해서 1로 조립제법을 써요. 1, 마오, 4, 빵! 그래서 오케이. x 빼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나머지 거 인수분해보니까 x 빼기 1, x 빼기 4가 있네요. 는빵. 그래서 나머지 하나가 누구였구나? 4였구나.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잘하셨어요. 잘하신 건데 조금은 여러분들이 상황 이해가 떨어진 거이긴 해요. 이렇게 풀었으면. 무슨 말이냐면 얘들 잘 들어. 우리는 이미 요 직선과 요 3차 함수가 만나고 있는 점의 x좌표를 알아 몰라? 알아요. 그 x의 좌표가 이미 누구였지? 1이었어요. 그리고 그 녀석은 1에서 뭐 하고 있죠? 접하고 있어요. 고1 내용으로 돌아와서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 우리는 근을 몇 번 가져요? 2번 가져요.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1에서 접한다라고 하면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이미 몇 개 갖는다라는 걸 알아요? 2개 갖는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식은 무조건 x 빼기 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만 해를 너네 정도는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 왜? 이미 1에서 접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하나가 빼기 4가 돼야 되니까 x 빼기 4가 돼야겠구나 로 너네 맞춰주는 거야. 조립제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누군가 친구들이 B반 친구들이 물어본다면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리 지우는 또 이렇게 갔을 거라고. 또 우리 민준이는. 자, 두 번째 풀이에요. 봤어요. 소은아, 세근의 합이 얼마야? 세근의 합이 6이에요. 근데 나는 어디서 접선을 긋고 있어요? 1에서 접선을 긋고 있어요. 1이라는 글을 몇 번 먹어요? 나머지 한 글은 누구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4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세근의 합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내가 1에서 접선을 걷다면 그쪽에서 근을 2번 먹기 때문에 나머지 한 근은 4가 돼야만 세근의 합이 6이 맞춰져요. 빨간색에서 저는 내려오는 요거? 네, 아, 상수 맞춰준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상수 맞춰주면서 쓰잖아. 그지. 요렇게까지. 자, 위에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알려준 것처럼 풀고 이렇게 안 풀었다고 해서 이게 나쁜 풀이는 아니에요, 얘들아. 이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야. 알겠지?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배울 스킬들인데 일단 뭐 요 정도까지는 소화 가능하실 것 같아서 괜찮으시죠? 그럼 저는 이 내용에 입각해서 밑에 문제 설명해도 돼요? 그지? 왜냐면 문자니까 그냥 계산하는 거 번거롭잖아요. 그치? 물론 이 문제는 얘들아 잘못됐어요. 알겠죠?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라고 하면 자, 이렇게 fx가 있어요. 이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x의 제곱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3x 제곱이라고 나와 있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런 상황이에요. 그냥 고지고대로 읽어주시면 함수 fx에 대해서 a, fa에서의 fx의 근 서로 다른 접선의 접점의 x좌표의 합을 GA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잘 들어줘. 내가 그냥 그림을 좀 비스무리하게 똑같이 그렸고요. 한 요쯤 어딘가를 A라고 합시다.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저 A, FA에서 이 곡선에다가 그은 서로 다른 접선이잖아요.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 몇 개 있어요? 요렇게도 얘들아 접선이죠. 그럼 너네가 이걸 접선이라고 인지를 했다라는 건 여기가 뚫고 가지만 스치듯 접해서 접선인 거잖아요. 이해돼? 그럼 접선 하나가 더 있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뭐예요? 접선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동의하세요? 그죠? 자, 그러면 내 이야기 잘 들어. 우리는 세근의 합이 소은아 얼마예요? 3이에요. 주황색부터 갑니다. A라는 근을 몇 번 가져요? 2번. 나머지 한 근은 3-2A예요. 그래야 얘 2번, 얘 1번 가져서 3이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계산으로 해서 꾸역꾸역 해가지고 으아 하면 이거 3-2A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게 이 주황색으로서 만들어진 요 두 점의 합을 GA로서 답을 낸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여기서 근 접선과 이루는 교점들의 합 뭐 이렇게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와 서로 다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한 번씩만 3-2A를 더해서 마이너스 A 더하기 3을 GA로 낸 것 같더라고요. 이 문제를 보니까 잘못되긴 했죠.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문제를 좀 읽어보면 얘를 얘기한 거죠. 그런 거 같은데 그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얘들아? 이거 근 2번 이거 1번 해서 3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서 접하니까. 그럼 얘가 숫자로는 2분의 몇을 먹어야겠어요? 3 느낌 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A를 먹었어야 되겠죠? 그래야 얘 2번 하면 3-A에 이거 1번 하면 더하면 3 되겠지. 이렇게 요런 거 할 거예요 나중에 여름방학 때. 알겠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얘들아 맞돌이인데 슈바 와 계속 개빠르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빠지면 이게 그 기본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해줄 거니까
괜찮으세요? 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돼서, 그러니까 원래 제가 판단하기 이 문제의 올바른 풀이, 그러니까 답은 A, F라는 점에서 그은 서로 다른 접선에 해당되는 접점의 x의 좌표의 합이니까 얘와 얘를 더하는 게 원래 올바른 답이지 않나 싶어요. 동의하시죠? 그지? 그럼 얘네 둘 더해주시면 2분의 A 더하기 3이냐? 요거죠? 그치? 그럼 얘가 누가 되는 거야? G? A가 되는 거지.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그 더 내신에 좀 오류 있는 부분들 다 제공할 거예요. 뭐 이런 거 좀 고치라고. 알겠죠?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교정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얘들아 지금 1이 되거나 아니면 4가 되라는 얘기죠. GA 빼기 1, GA 빼기 4가 0 되어야 돼 라는 말은 GA가 1이거나 GA가 4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바르게 가면 현재 A가 하나는 얼마야 되고 마이너스 1 또 하나는 5. 요게 원래 올바른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우리 딱 이해돼? 옳지. 이해돼? 너무 아프는데. 또 빠졌다 이거. 이럴까봐 안 하려고 한 건데. 이것만 쓰게 싹다 괜찮으실까요? 네, 기울기에서 더 질문 없으시네요? 이건 뭐 교육 과정에 있는 거니까 근각기술은. 하인이 해야 옳지. 응. 오케이. 아, 네, 우리는 예일도 해야 되네. 예일. 이번에는 막 이대보고 쌤들이 중학교 투어를 다녔었다는데 이대보고 오라고? 이번에 이대보고 인원 엄청 많대. 몰라요. 그래? 이대보고 지원자 수가 거의 뭐 폭발한다는데. 그지? 사람 다 모르잖아. 근데 쌤들이 와서 그랬대. 이번 저희 이대보고가 이번 1학년 시험이 예전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사고에서 바뀌면서. 그래서 한번 이제 아이들의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고 다시 이대보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데? 자사고요? 아니요. 그냥 시험 문제만. 어떤 과목이요? 수학이요. 아,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대보고 자사고 시절 때에 비해서 좀 쉬웠습니다. 2, 3학년도 다 바뀌는 거예요? 모르겠어. 1학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비 신입생들. 자사고 시절에 이대보고 수투 문제, 아이고 미적분 원 문제 너네 입장에서 작살납니다. 계산할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잘 안 봐요. S1도. 애들 자존감 떨어질까 봐. 볼까? 그러면 애들 안 봐요. 자존감 떨어져. 그래서 이대보고 걸 안 봤는데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는 초강고 시험이 이번에 등장을 해서 그래. 올해 2학기 때 보자. 알겠죠? 니네 기출이잖아. 어쩔 수 없지. 우리도 하나의 가지고 있잖아. 어떻게 봤어요? 재밌을 거예요. 자, 또 해봅시다. 자, 현재 우리가 접선 쪽 내용을 좀 하고 있고요. 아로나 다 이해했냐? 네. 오케이. 현재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쪽 내용을 좀 하고 있고요. 몇 개 배웠지 유단시단에? 안다네. 2개 배웠잖아요. 우리가 접점이 주어진 경우와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2개 배웠죠. 세 번째. 자, 우리 쪽 뭐가 있죠? 아니 여기는 현준이가 한 명밖에 없잖아. 현준아 뭐가 있지? 접점 밖에서
접점 밖에서? 아니 그 한 점에서 어. 그렇지. 아, 뭐 거의 맞는 말이죠. 자, 곡선 밖에 한 점입니다. 우리 학원에 현준이가 좀 많아. 유현준이 너랑 같은 학년에 현준이가 있고요. 선배도 선배 중에 명주고 탑인 유현준이 있지. 졸라 잘해. 맞아, 개 잘생겼어. 키도 커. 개짜증. 여자친구도 있어. 와. 여자친구도 있어. 여자친구도 명지고. 여자친구랑 지금 한 800일인가 900일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 그치. 없어요? 뭐야 남친이요? 네? 여친은 여친. 여친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 자, 얘들아 볼게요. 자, 곡선 밖에 한 점은요, 얘들아. 쌤이 일단 한 가지 방식만 좀 소개를 할 건데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리긴 하는데 이런 느낌의 그래프를 오늘 2교시 때 배울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3차함수라고 하는데 요 3차함수 fx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센스 좀 볼까? 요걸 우리가 무슨 볼록이라 하지? 아론 시단에? 아래로 볼록. 이거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그러면 요쯤 어딘가 제가 점을 하나 딱 잡아요. A, B라 합시다. 이게 실제 문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숫자로 주어집니다. 그럼 함수 fx도 식이 주어져 있고요. 기본 문제 3번을 보시면 2번 정도를 보시면 대충 3차 함수 주어져 있죠? 그리고 거기다 여러분들 1 넣으면 2 나와 안 나와? 내가 아니라 1 넣으면 2가 안 나와. 그치? 1 넣으면 2가 안 나와. 거기 밖에 1,2라고 써있는데 1 넣으면 2가 아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소리 잘못 아니야. 자, 1 넣으면 2가 안 나와. 그 말은 저 1,2는 곡선 위의 점이야 밖의 점이야? 밖의 점인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눈치채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점에서 일단 이 3차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은 몇 개 보여요? 그치, 보통 이제 2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그치 3개 있죠? 네, 3개 있는데 그렇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래로 블록일 때 얘가 이렇게 거져요, 접선이. 그죠? 여러분들 2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접선 그으면 저쪽에 하나, 요렇게도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실제로 이쪽에 있기는 해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근데 그냥 안 그릴게요. 내가 이쪽에 만약에 접선을 그으면 뭐 이런 식으로 접선 하나 이렇게 나오겠다. 근데 여기서 쌤이 얘기해주고 싶은 결론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을 때 그게 꼭 하나로만 매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 접선이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개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뭐 접선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형태에 대해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저 접선을 구하는 걸 텐데 저 접선을 어떻게 구하겠냐예요. 풀이 방법은 단순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익혀만 놓으면 되는데 현재 나는요. 어찌됐건 접선도 직선인데 그 접선이 지나는 무슨 점을 알아요? 한 점을 알아요. 그럼 난 뭐만 구하면 끝나요? 기울기만 구하면 끝나. 근데 여러분들 느껴지시겠지만 기울기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 기울기를 미분과 연관시키려면 접점의 x좌표를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요 점은 곡선 밖의 점이니까 접점과는 연관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이 접점의 x의 좌표를요. 잠시 t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이 곡선 밖의 한 점에 대해서는 자, 접선식을 일반화 시켜야 돼요. 우리가 수열에서 일반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곡선 위의 점, 임의의 점 t에서의 접선식을 일반화 시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y는 f't라고 하는 녀석이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겠죠? 그 다음 괄호 흐르르름 열고 x-t 괄호 흐르르름 닫고 더하기 f의 t 라고 하면 저게 임의의 점 t에서의 접선식인 거 이해돼요? t가 3이었으면 3에서의 접선식, 5였으면 5에서의 접선식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잘 들어봐. 만약에 요 t가 이런 순간에 t였다면요. 접선식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저 접선은 a, b를 안 지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t는요 이런 거겠지. 저 접선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접선이라면 그 접선은 반드시 몇 콤마 몇을 지나주는 접선이었어야 돼요? a, b를 지나주는 접선이었어야 된다는 거지. 조금만 더 옮겨줘도 또 a, b를 안 지나. 내가 찾는 접선이었다면 a, b를 지나게끔 해주는 t 이걸 구했어야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선식의 일반화를 구한 다음 여기에다가 뭘 대입하면 끝? 그렇지. 이게 정말 내가 찾는 접선이라면 a, b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줘야 돼. 요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a, b를 대입하게 되는 순간 여기 a로 바뀌고 여기 b로 바뀌면서 보이는 문자가 뭐밖에 없는? t밖에 없는. 나이스. 그래서 a, b를 대입하고 나면 t에 관한 방정식, 항등식? 항식? 에라이씨. 방정식? 방정식이 되죠. t 값을 찾는 거니까요. 괜찮아요? t에 관한 방정식. t에 관한 방정식. 이렇게 바뀌겠다는 거예요. 자, 저랑 3번에 2번을 좀 봅시다. 3번에 2번을 보면 얘들아 그림 뭐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저 3참수 위에 1,2가 없다라는 것만 잡으셨으면 빨리 여러분들이 y는 자 미분하고 t 넣읍시다. 3t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6t 더하기 1의 임의의 점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장첸 이해되니? 오케이. 자, 그 다음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t 흐르르르릉 닫고 플러스 t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t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끌고 와야 돼. 왜냐면 내가 접점의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접선이 정말로 내가 찾는 접선이라면 x에다 몇 대입하고요? 1, y에다 몇 대입했을 때?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주는 t를 찾아야 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 아, 저렇게 점을 대입하는 순간 t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구나 를. 그러면서 잘 들어. 이 실근 t 있죠, t. 이 t가 의미하는 게 뭐야? 교점의 x좌표.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는 무슨 점? 그렇지. 아, 참. 역시 무슨 접점의 x좌표. 소원이 비웃는데요. 아? 이러는데요. 그럴 수 있지 뭐. 안 재밌었나 보지. 내가 더 노력하고 발전해야 될 건 아닐까? 괜찮으세요? 아, 내가 소은이의 열성한 팬이라. 괜찮아요? 자, 갑니다. 마이너스 3t 3승 플러스 t 3승 마이너스 2t 3승 절로 넘어가면 네, 2t 3승. 괜찮으시죠? 마이너스 3t 3승 플러스 t 3승 마이너스 2t 3승 절로 넘어가면 2t 3승 3t 제곱 6t 제곱 9t 제곱 6t 제곱 절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6t 제곱. 유단이 그냥 지금 그냥 겉으로만 끄덕끄덕 해주는 거지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아, 오케이. 자, 그다음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t 마이너스 7t 더하기 t 마이너스 6t 절로 넘어가면 6t. 여기 1 여기 1 2 저기 2랑 사라지니까 0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t로 살짝 좀 묶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3t 더하기 3 이렇게 나와. 는빵 틀렸나? 판별식을 쓰면 음수 나오네요. 그 말은 이쪽에서는 더 이상 만족하는 t가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쌤 근데 지금 딱 봐도 막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데 한 개가 나올 때도 있어요? 라고 하면 뭐 이럴 땐 한 개 나오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못 볼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개수는 충분히 얘들아 바뀔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계산에서 빡이 안 나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혹시라도 제가 좀 빡 났으면 그건 니네가 안 짚어줬으니까 니네 잘못이긴 한데 괜찮아요? 어쨌든 간에 t 값이 지금 뭐가 나왔어요? 0이 나왔네요. 그 말은 내가 찾은 이 t는 접점의 x의 좌표니까 이렇게 해서 0인 거구나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죠. 혜빈 이해돼? 시원하다. 이거요? 네. 2년 전에 수능이 나왔는데요. 계속. 지금 이거 가지고 계산 하면 안 돼요. 나중에 한 바닥 쓰는 문제도 나올 텐데. 더럽더니 시계 더럽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t가 0인 거 찾았으면 마지막으로 다시 여기 t에다 몇 넣어야 돼? 0. 그게 기울기 값이었으니까 그러면 x고요. 여기 0이니까 그냥 1x인 거 되죠? 0, 0, 0 넣으면 x 더하기 얼마? 1. 요게 내가 찾는 접선이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수분해했는데 막 값이 3개 나왔어. 3개 다 넣어요? 네, 3개 다 나요. 네? 3개 다 넣어서 접선 찾아야지. 어? 요런 문제다. 괜찮으실까요? 예. 이쪽은 지울게요. 바로 이해돼? 진짜로? 오케이. 재밌지 않아? 4천. 있다고 썼잖아. 아까 말하니까 생겼잖아. 뭔 소리? 괜찮아? 빵개 나올 수도 있어요. 뭐가? 그 접선이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냐고? 그럴 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건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원방에서 했었지만 마지막 네 번째는 이쁘게 좀 써라. 자,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원방에서는 공통접선이 이렇게 좀 쉽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굳이 엄청 다루진 않는 건 이 녀석이 생각보다 미분 파트에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계산만 하면 돼요. 손만 있으면 돼요. 계산만. 자, 그래서 쌤이랑 상황을 좀 보면, 자,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뭔가 그래프에 둘 다 동시에 접하는 뭐 이런 걸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걸 텐데, 상황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이렇게 fx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선이 좀 있을 때, 자, 요쯤 어딘가를 접점이라고 좀 하면 나머지 하나의 곡선이요, 요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요걸 내가 만약에 gx라고 좀 하면 얘네가 정확하게 하나의 접선에서 같은 접점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얘들아, 아다리가 맞으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접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접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같은 접선을 끼고 있기는 한데 얘네가 접하고 있는 지점은 다른 상황. 요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둘이 공통 접선을 갖는다면 그 접선에서 만나고 있는 교점이 같을 때 다를 때 요렇게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지. 뭐 이해되시죠? 네. 선생님, 그러면 이 첫 번째 상황인지 두 번째 상황인지 어떻게 구별해요? 라고 하면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문제를 읽으면 구분이 돼요. 자, 8점 문제 14번. 두 곡선이 1,-2에서 접해. 우리 현준이 1번 같아, 2번 같아? 누가 봐도 1번 같죠? 선생님, 2번 아닌가요? 그거 너무 억지죠? 그죠? 예. 그런데 8점 문제 16번. y는 x제곱 위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이 저 3차함수에 또 접해. 장첸, 1번 같니? 2번 같니? 2번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보면 얘들아 잘 들어봐. 이때 우리는 요 녀석 있잖아요. 요 점. 요 점을 내가 A라고 좀 할게요. 그럼 요 녀석은 나한테 두 가지 역할을 해요. 첫 번째, 뭐가 됐건 요 fx와 요 gx가 만나는 점이죠. 그러니까 무슨 점의 역할을 해요? 교점의 역할을 해요. 쫄지 마. 그러니까 저 A를 F에다 대입했을 때랑 G에다 대입했을 때 뭐 하면 돼요? 같으면 되겠지 뭐. 그지 않을까요? 그지? 두 번째는 얘네가 같은 접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F를 미분한 상태에서 A를 대입하면 주황색 기울기겠지? 그런데 요 파란색 GX를 미분한 상태에서 A를 대입해도 이거의 기울기겠지? 그럼 그 둘의 기울기가 어차피 뭐 하면 돼?
같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접점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 말은 미분계수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F'A라고 하는 녀석과 G'A가 같아야 돼요. 약간 미분 가능성 문제 푸는 거랑 똑같지 않아요? 풀인 이거 말고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4번 문제를 풀 때요. 그냥 이쪽도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저쪽도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라는 식 하나 풀면 되고, 그러면 뭐 좀 문자 조금씩 두 개 나왔고요. 근데 왼쪽과 미분해서 1는 거랑 오른쪽과 미분해서 1는 게 서로 갖다 쓰시면 된다는 거죠. 안 어렵죠? 네. 쌤이 이건 어떻게 풀어요? 라고 하면 16번처럼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얘도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암기할 건 없고요. 봐봐. 지금 16번에서는 얘들아 보통 두 개의 접점 중에요. 한 개의 점이 오픈이 돼요. 보통 두 개의 점 중, 물론 안 오픈될 때도 있어요. 그럼 조금 더 계산이 더 빡세요. 근데 더 지엽적인 내용은 나중에 내신 때 합시다. 보통 두 점 중에 한 점이 오픈이 돼요. 그러니 16번을 보시면 x제곱 위의 점 마이너스 2,4에서의 접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나는 점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접선식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접선식을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럼 이해돼요? 점이 오픈되어 있으면 접선식을 구할 수 있겠지. 그 접선식을 hx라고 합시다. 다시 보통 두 점 중에 한 개의 점이 오픈되고요. 그 점을 바탕으로 접선식을 구해주면 돼. 문제 볼게요. y는 x제곱 위의 점 마이너스 2,4 제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거기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접선식이 y는 마이너스 몇 x? 4x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4 나와야 되는 거니까 빼기 4죠. 괜찮니? 안 빠르죠?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 접선식이 오픈되어 있는데 그 접선식이 저 곡선과 또다시 접해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접점의 좌표를 쌤이 만약에 B라고 둔다면 여기다 B는 거랑 여기다 B는 거 뭐 하면 돼? 같으면 돼. 이거 미분한 거에다 B는 거랑 이거 미분한 거에 B는 게 뭐 하면 돼? 풀이는 똑같아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두 개의 상황이라고 풀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갈까요? 나오면 개꿀개꿀하고 맞추시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본인이 틀려 그러면 그냥 계산해서 삑 나는 거예요. 알겠죠? 90 이쪽 파트를 하자. 자, 쌤이랑 내용 딱 두 개만 보고 마무리하자. 이제 얘들아 거기 무슨 정리랑 무슨 정리가 있어요?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둘 중에 뭐가 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셔야 되냐면 평균값 정리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저랑 미적분 언어 공부하면서 무슨 정리라고 하는 게 총 우리 교재에는 3가지가 수록되어 있고요. 근데 실제로는 4가지가 있어요. 물론 2가지는 저랑 했어요. 첫 번째가 최대 최소의 정리가 있어요. 언급은 했던 것 같아. 막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했어도. 연속이라면 그 범주 안에 반드시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무슨 정리가 있었죠? 사이값 정리. 그리고 세 번째가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 네 번째 이렇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들이 내신에 나와 안 나와? 엄청 많이 나와. 엄청 많이 나와. 자, 그런데 이게 불과 옛날만 하더라도 그냥 눈만 뜨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점점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재작년에 가절에서 빵. 저요? 네. 이 평균값 정리가 얘들아 지금은 가볍게만 알아두시는데 물론 나중에 내신 때 쌤이 더 딥하게 설명을 할 거지만 이 내용이 좀 얘들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중요해요.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렇구나 정도면 되는데, 자 평균값 정리가 있고요. 자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2학기 중간고사입니다. 충암 제외. 충암은 이번에 그렇게 안 했어요.
충함 뒤에 더 들어갔어. 충함은 미분 끝까지였어요. 시험 범위가. 중간고사가. 그지 우리 여름방학 때 4주밖에 안 되는데. 그죠? 우리 되게 짧았잖아 2학기 여름방. 그리고 9월 말에 시험 봐가지고 시험 기간에 한 달밖에 없었는데 학부생들이 해. 진도 개빨리 뺐어요. 2주 만에 미분 다 빼시던데. 그게 돼요? 너네 다 알잖아 이러실 때는. 난 수업 스타일. 수업을 안 해. 레전드. 지 알아서 하라고. 자 얘들아 여기 평균감정리 한번 읽어보자. 자 됐죠?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평균감정리 끝났고 자 이제 그 다음 롤의 정리도 읽어봐. 다 알죠.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내용 이렇게. 그냥 자수만이에요. 빨리 이렇게 되시죠. 날 보는데. 그리고 나서 자 이제 문제 풀어보자 하면서 수능 30분 빠. 아 어떻게 푸냐고? 자 일단 가볼게요. 저는 보통 이제 어떤 정리를 설명할 때 항상 3단계로 가잖아요. 일단 시단에. 자 첫 번째가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식이 있고요. 세 번째가 결론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전제는 어떻게 되냐면 함수 fx가 있는데 fx가 a부터 b 사이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아무나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한가? 나서봐야. 그죠? 연속이란 말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걸 다 보충해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연속이다라는 얘기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다 써줘야 돼요. 물론 쌤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맞긴 해요.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 안에 연속이 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항상 연속 얘기하고 미분 가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여러분들이 뭐 기회 되신다면 쌤이든 뭐든 갖고 계신 개념서를 한번 정독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뭐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쌤이 A, B 한 이쯤 어딘가를 A라고 좀 합시다. 이쯤 어딘가를 B라고 합시다. 당당당당당당 FA 당당당당당당 FB. 자 이때 만약에 쌤이 이런 식으로 좀 쓰면 B-A라고 하는 녀석분의 FB-FA 이렇게 쓰면 아로나 이게 뭐지? 아니. 네. 그냥 기억이 안 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지? 평균 변화율이죠. 나. 평균 변화율. 자, 그래서 얘는 리미트가 없잖아요. 리미트가 없는데 리미트를 의미로 붙이면 안 돼요. 그럼 얘는 A랑 B를 연결한 그냥 평균 변화율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한번 쳐보자. 좀 과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었다라고 한번 쳐보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현재 평균 변화율은 이거죠.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부드럽게 흘러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삑 나지 않고 그냥 편하게 들어.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파란색보다 뭐예요? 가파르죠? 정확히 얘기하면 A에서의 우미분 계수겠다만 괜찮아요? B에서의 점유분 계수는 파란색보다 뭐하죠? 누가 봐도 작죠? 그지? 그럼 얘들아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뭐해져요? 완만해지죠. 즉 작아지죠. 그럼 이런 소리야. 파란색 기울기는 그대로 있는데 한 번은 커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작아졌어. 보니까 얘가 점점 작아져요. 그럼 이러다가 마침 뭐해지는 순간이 있겠어요? 같아지는 순간이 있겠지. 무슨 말이냐면 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무슨 변화율이? 순간 변화율이 반드시 A와 B 사이에 적어도 몇 번? 한 번은 있겠다가 평균값 정리예요. 만약에 미분이 가능한 상태라면 네가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만들어진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순간 변화율이 적어도 한 번 존재한다. 너네가 기억해야 될 식은 이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X는 C. 근데 이때 C는 반드시 뭐와 사이? A와 B 사이. 두 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후.
이렇게 두 번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진 않은 거야. 그러니 적어도 몇 번? 한 번에 대한 존재성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다. 적어도 한 번 정도. 근데 되게 당연한 얘기지 얘들아? 요걸 우리가 평균값 정리라고 해요. 근데 잘 들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라는 소리예요. 잘 들어. 만약에 지금 요렇게 있을 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은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두 번 있죠. 만약에 학교 시험에 뭔가를 써서 제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렇게 하면 틀려. 어떻게 써야 되냐면 지금 요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점 하나를 잡아야 돼.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게 여기에 한 번 당연히 있는 거야. 이 두 개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게 또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 한 번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평균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그 사이에 한 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연결하고 아예 그림상 두 번 있네요가 아니라 이 두 점을 연결한 사이에 한 번 있어야 되며 요 두 점을 연결한 거 사이에 한 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요? 근데 가제오리에서 이런 걸 냈다니까. 얘랑 이거 연결해. 이렇게. 그럼 요 사이에서는 이 평균 변화가 똑같은 게 몇 번 있어요? 한 번 있죠, 한 번. 이 사이에서는 두 점 연결한. 근데 얘랑 얘를 연결하면 이 두 개를 연결한 이 사이에서는 평균 변화가 똑같은 순간 변화율이 몇 번 있어요? 2개. 그럼 어느 순간 한 개였다 어느 순간 두 개가 됐네? 그 순간이 언제야? 뭐 이런 걸 냈어요. 됐어. 아, 나중에. 몰라. 쌤 말씀했잖아요. 너무 신나가지고 더 배웠어. 요 정도. 대빈이 괜찮아? 아 괜찮아요. 괜찮아? 네 맞아요. 접할때예요. 괜찮으시죠? 자 로레 정리 들어갑시다. 맞아요. 조용히 하세요. 자 갑니다. 자 로레 정리는 평균값 정리랑 내용이 똑같아요. 근데 살짝 기울어진. 자 전제는 동일합니다. 또 적게는 팔이 아파서 연속과 미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하나가 추가적으로 곁들여져요. 흑백 요리사 재밌게 보셨어요? 너무 재밌더라. 자 하나가 좀 더 추가적으로 곁들여지는데 나는 그 사람이 제일 좋던데. 임창. 아니요? 이러고 있는 사람. 눈 감은 남돌. 남들 이러고 있는 사람. 뭐야 요리를 만들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사람. 몰라 눈을 계속 감고 파스타 하신 거 떨어진 사람. 봤어? 재도전했는데 면이 설익어서 떨어진 사람. 어. 내가 눈 감고 만들어서 그래요. 눈 감고 요리를 한다고? 요 내용이 하나 추가됩니다. 요새 학생들한테는 그게 핫한가 봐. 고3들 보니까 나는 솔로를 그렇게 보는데. 아 나도 몰라요. 나는 솔로가 뭔지. 그냥 연애 프로그램이잖아. 그치? 아론이 안 보나 그런 거? 연애는 왜 프로그램으로 연애를 왜 프로그램으로 하냐고? 아니 그냥 전 약간 그게 이해가 좀 안 가요. 무슨 말이지? 나도 너 말을 이해 못했어. 무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남들 연애를 왜 방송해 주냐고? 아니 근데 뭐라 아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둘이 연애를 하는데 이 연애에 대한 걸 왜 방송을 하냐? 아니 그리고 이게 또 몇 개는 보다 보면 봤네. 저도 보진 않을 거예요. 맞아. 보는 것도 좋으면 알차게 봐. 뭐 전년수 전남순 나오고 그거는 한승연애. 한승연애 몇 개 본 거야? 안 보는 척하면서 나 참 이해가 안 돼. 1화 다 보고 이해가 안 돼. 다음화 아니 저는 그 남자 왜 나오는 거야? 여기 뭐야 한승연애도 있네. 이해 안 돼. 뭐야 나는 솔로도 있네. 이거 그거 아니야? 약간 남자 연애하는 거 보면 약간 짜증 나가지고. 그래? 그럼 뭐 짜증나면 이제 이해 안 돼. 이혼숙녀 캠프. 이 빌런이네 이 여자 하면서 보는 거 아니야? 이해 안 된다 하면서 저 자식 피곤한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살면서 한 편도 못 읽어. 그래?
아무도 못하고. 아, 나는 이혼숙녀는 좀 봐요. 네? 이혼숙녀 캠프는 좀 봐요. 이거 뭔 내용이에요? 이혼을 승려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여자 남자 부부가 나와서 본인들의 현재 상황을 홈캠을 설치해가지고 이제 남자 입장에서 나의 힘든 점, 여자 입장에서 나의 힘든 점을 공개하는 거지. 아 그래서 이혼을 시켜주는 거. 아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자. 아 너의 남편이 이렇게 힘든 일을 했다. 너의 와이프가 집에서 이렇게 힘들었다. 이런 걸 서로 하고 뭐 중간에 이제 조정하고 그리고 그 있었던 일을 똑같이 그 연기자 두 분이 나와서 박하선이랑 진태현인가 두 분이 나와서 똑같이 이 상황을 연기해줘요. 연기해줘요. 근데 진짜 세상에는 진짜 개또라 애들이 많아요. 금속 같은데 새끼들끼리. 와 진짜 미쳐. 내가 이번에 어떤 남자 편을 봤단 말이야. 어떤 남자 편이 그 뭐냐면 그 암이 걸린 남자야. 아니 암이 걸렸었던 남자야. 암이 걸렸었던 남자고. 그럼 괜찮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다 나아졌어요. 다 나았는데 가스라이팅을 졸라 잘하는 거야. 여자한테,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그래서 그리고 막 같은 말을 한 100번 해요. 같은 말을. 그렇게 하면은 거짓말했잖아, 너가. 그런데 아까 왜 거짓말했어? 뭐 이렇게 하다가 내가 거짓말 싫어하잖아. 그 여자가 갑자기 막 처음에 미안하다니까. 여자가 우울증 걸릴 것 그 여자가 우울증 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여보 잠깐만 나 공황이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엎어져요. 왜 이래? 근데 맞지 나도 웃으면 안 돼. 막 그런데 남자 그거 보고 너 또 거짓말이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여자가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으면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너무 잘생겼나 봐. 아니 사랑스럽대. 가스라이팅 근데 막 그 영상을 딱 봤는데 와 미치겠는 거야. 막 좁히고 싶어.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 그런데도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냐. 보는데 그 여자가 그 영상을 딱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대.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야. 더 남편의 심각성을 보고 30%로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짝이 있나 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저렇게 심한데 하면서도 있는데 저러니까 저러나 짝이. 예전에 어떤 편은요. 남자가 조금 모질라. 그러니까 모르겠어. 그냥 너무 착해. 모질라 그러니까 좀 착하고 좀 당해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여자가 밥을 막 먹어. 근데 밥을 먹다 밥을 흘렸어. 그럼 예를 들어 유단 이러면 이게 먹어. 주워 먹는다고요? 남자가 여자 흘린 거를. 걔인데 그냥? 그러니까 그러고 막 밥을 먹다가 남겼어. 이거 잔반 없어야 돼요 뭐. 닭이 밥이 더러워. 그러니까 미친 거 아니야? 잠을 근데 인스타에 남편이 글 남겼어. 저희 와이프를 너무 욕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가스라이팅 시킨 거야. 이런 건 너가 먹는 거야 알지? 왜냐면 가스라이팅 시킨 걸 거 아니야. 너무 얘기했나? 알아 또 재밌어 보이. 지금 근데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아직 안 오나? 공부해야 돼. 보지 마. 이혼이랑 끄는 거 아니야? 자, 일단 다시 가볼게요. 자, 롤의 정리라고 하면 전제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인데 FA랑 FB가 같다라는 조건이 추가된 거예요. 여기까지 괜춘. 자, 그러면 얘들아 이런 상황이에요. 가끔 여러분 그냥 보려면 나중에 설에 봐, 설날에 한번 이제 머리 식히고 싶을 때 한 편 딱 잡아서 그게 한 머리 식히는 게 아니라 불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엄마 아빠랑 그치 그게 같이 보면 괜찮은 것 같아. 아니 왜냐면 그걸 보니까 내 여자친구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막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게 있는 거야. 뭐라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뭐 흘렸을 때 나보고 주스라고 하진 않으니까. 자 이렇게 두 개 결과 같습니다 얘들아. 그럼 얘들아 생각 봐봐.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쳐봐요. 근데 내가 지금 미분이 가능하고 추가시킨 조건이 양 끝에 경계값이 같다였잖아. 그러면 생각 평균 변화율이 얼마인 거예요? 0이 없겠지. 분모는 0이 아니지만 위에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즉 롤의 정리는 뭐냐면요.
양 끝의 함수값이 똑같으면 반드시 그 사이에 F'C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녀석이 적어도 한 번 존재한다가 롤의 정리예요. 양 끝의 경계값이 똑같으면 반드시 그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이 0이 되게끔 하는 녀석이.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과 똑같은 평균값 정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0이 되는 특별한 형태만 롤의 정리라고 뺍니다. 괜찮아요? 왜요? 그렇다는데 우리가 우길 필요는 없지.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x는 c가 그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존재한다. 이런 수. 그럼 또 굳이 안 적을게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 6번을 좀 보시면 방금 전에 쌤이 이야기한 내용이죠. 똑같은 거 얘들아 몇 번 있어요? 그렇지. 답은 3번.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기본 문제 5번에 쌤이 2번 같은 거 보면 거기 0 넣으면 얼마예요? 5번, 2번 보면 0 넣으면 0이죠. 3 넣어도 얼마예요? 이렇게 같은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롤의 정리는 양끝 경계가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반드시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3x제곱 미분할게요. 마이너스 6x가 0 되게끔 하는 x의 값은 0과 2죠. 근데 그 중에 누가 돼야 돼요? 상수씨는?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반드시 그 사이에 있는 c를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빠른가? 이해했어요? 아론 이해 안 됐다. 진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이해해도 19번, 20번 같은 건 못 풀 거긴 한데요. 왜냐면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 잘 모르실 거거든요. 근데 고민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알겠죠? 요렇게까지 하면 우리는 접선에 대한 내용 끝났고 일반적으로 2학기 중간고사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해주면 돼. 큰 이변 없으면. 알겠죠? 그래서 명지는 지금까지 여기를 넘어가서 시험 범위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네. 가지올도 없어요. 충하면 여러 번 됩니다. 알겠죠?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좀만 쉬었다가 우리 뒤쪽 내용 얘들아 가볍게 조금만 볼게요. 2학년 무조건 낯선잖아요. 낯선찬? 낙쌤 선찬이? 선찬. 아, 어떻게 사탕 사주셨어? 네? 어떻게 사탕 사주셨어? 홀로 있던데요. 별로. 가보자. 네, 오늘 뭐 이렇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서 좀 기본적인 것만 좀 하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좀 전까지 뭐 배웠어요, 아론 시단에? 네, 접선을 배웠습니다. 접선을 배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왜 이렇게 안경이 김이 서렸어? 나 이거 마스크를 쓰니까 안경에 김이 많이 사. 나도 쓰고 있는데. 나도 썼네. 나도 썼네. 좋은 안경이라 그래요. 동남창 김시예요. 자기 거 비싸다고 잘하지. 그래요? 나는 알겠지. 김선 저 17,000원. 28만 원? 아, 저거 돈수 없는 거 아니야? 안경? 아론이 두수 없지 않아요? 그지? 수공전이 멋이잖아 멋. 아론이 은근히 멋 잘 챙겨. 아니에요? 패션 안경이었어? 아라이 반지도 써. 반지는 진짜 반지는 근데 우리 학원에서도 반지 패션으로 끼는 사람들 좀 있으니까. 패션 반지 끼는 사람들 좀 있잖아. 뭐 송백훈 뭐. 갑시다. 자, 함수의 증가 감소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좀 한번 해볼게요. 자, 함수의 증가 감소부터 좀 볼 건데. 자, 우리가 소위 증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대수 시간에도 혹시 배운 적이 있으신가요? 네. 네, 있죠. 대수에서 1단원에서 혹시 배우나요? 네. 배우죠. 지수로 감수에서. 지수로 감수 그때 쌤께서 알려주신 그래프 성질 중에 몇 번? 3번. 3번. 우와. 3번일 거예요. 아마. 오 진짜요? 진짜 3번. 네, 3번일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지수로 감수에서 밑이 1보다 크면? 1번. 맞아. 뾰족한 거 어딨어? 뾰족한 거. 송곳 같은 거 없어요?
첫 번째 얘기. 뼈싱 하나 더 떨어주게. 밑이 1보다 크면 뭐냐고요? 증가함수. 아, 증가함수. 위치 0과 1 사이면 네, 감사. 감소함수. 네. 네, 집중 안 하면 쌤 하나 더 뜰 거야. 혜린이가 얘들아 뼈싱 많잖아. 다 가리고 있는 거야. 아이, 얼굴 쪽에 7개인가 뒤에. 뚫려 있어. 선생님. 배꼽에 있어. 아니, 무슨 소리야? 근데 할 생각 없어요? 없어요. 아프겠지. 근데 혜린이도 멋을 또 중요시하네. 친구라서. 자, 증가함수. 지금 여러분들 배우셨겠지만 문제에서 친절하게 야, 이 함수는 증가함수야라고 나와도 되지만 이게 식으로 주어질 때도 있잖아요. 증가함수의 정의. 어떻게 해야 되지? 유단 씨 따니? A가 B보다 클 때 좋습니다. A가 B보다 크다. 그렇지.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크다. 우린 이걸 증가함수라고 해요. 혹시 얘들아 같아도 돼요? 지금 X1, X2가 같이. 안 돼요. 네. 그럼 아니요. fx1과 fx2. 그럼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무조건 더 커야 돼요. 알겠지? 항상 더 커야 돼. 그 말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대충 보면 계속 위로 올라가게끔 그림을 그리면 으랄랄랄랄라 뭐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그냥 너네가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면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죠? 아무렇게나 그렸을 때. 그럼 잘 확대해서 보면요. 그 올라가는 부분의 일부분은 이렇게 직선 형태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일부분만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면 무슨 볼록으로 올라가거나 위로 볼록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볼록으로 올라가거나 아래 블록. 이렇게 가는 게 있겠지. 쌤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일 수 있잖아요. 끊어서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 가지 경우 말고는 없겠죠.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혹시 다른 경우 있을까 유단 씨 따는? 네. 위로 올라가는 형태의 모양은 저거 세 개 말고 다른 것도 있을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죠 얘들아? 네, 그러면 요렇게 세 가지 형태의 fx가 있다라고 좀 우리가 보면 그럼 얘를 쌤 갑자기 미분 다음에 왜 배워요? 라고 해보면 우리는 이때 각 순간순간에서의 기울기 있죠? 이 각 순간순간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f'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이 f' 보면 전부 다 아론 부호 뭐예요? 부호 왜 플러스예요? 플러스. 얘는 아론아 그런데 부호 뭐야? 그래도 플러스 하지만 얘는 부호 뭐야? 똑같지 얘도 다 플러스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모든 경우를 판단해봤는데 전부 다 플러스네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으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릴 거야. 아,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게 올라가는 모든 경우를 다 따져봤는데 전부 다 도함수가 플러스예요. 그 말은 도함수가 만약에 부호가 플러스라면 그때 원래 함수 fx는 무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겠는 걸 이라고 결론을 지으려고요. 괜찮아? 자, 이번에는 내려가는 형태를 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감소함수는 자, 감소하는 형태를 좀 보면 우리는 x1보다 x2가 더 크면 그때 fx1과 fx2를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엔 fx2가 더 뭐 했어야 돼요? 네, 작은 걸 우리는 감소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얘도 여러분들 한번 보면 내려가는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보면 자, 직선 형태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무슨 볼록으로? 위로 볼록으로 내려가는 형태도 있을 거고요. 또는 아래로 볼록으로 내려가는 형태도 있겠지. 장친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이때 매 순간순간 기울기 재보면 장첸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이 자식은 부호 뭐예요? 마이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은 뭐예요? 마이너스 그렇죠. 괜찮아요? 안 낫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감소하는 모든 경우를 판단을 해봤는데 그때마다 전부 다 도함수의 부호는 마이너스였어요. 그렇다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면 그 순간에 fx는 무슨가? 무슨 수? 네, 감소. 이게 일단 첫 번째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의
부호가 원래 함수의 뭘 결정해요? 증감을 결정합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원래 함수의 증감을 결정을 해요. 오케이. 아, 잘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증가감수는 요 정도. 에이차. 에이차. 극대극소와 미분. 자, 극대극소에 대해서 쌤이 너무 딥하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딥하게 안 들어갈 거고 일단 우리가 극대부터 좀 봅시다. 자, 혹시 우리 유단 극대가 뭔지 알아요? 극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극대? 라고 해보면 얘들아 이런 거예요. 네, 이런 거예요. 주변보다 이거 중간에 숨 막혀서 좀 금방 들어가네. 주변보다 크거나 같은 값. 이걸 우리는 극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많은 친구들이 주변보다 큰 값을 극대라고 생각을 해요. 교과서 보시면 등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주변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편하게 들어. 그래서 우리가 곧 볼 거지만 요렇게 제가 위로 봉우리를 줬어요. 이렇게. 그럼 제 얘기 들어주세요. 지금 우리는 여기 제일 위에 여기 꼭지점, 소위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요거 있죠? 요걸 제가 잠깐 A라고 할게요. 그럼 요 지점은 주변보다 가장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을 무슨 대라고 부를까요? 극대. 극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극대일 때의 함수값을 우리는 무슨 값?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 편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요 산봉우리 요걸 우리는 극대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절대값 함수를 만약에 그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느낌의 뾰족점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요 지점을 제가 잠시 A라고 합시다. 얘는 주변보다 혜린아 위에 있네요. 네. 극대일까요? 극대 아닐까요? 극대일까요? 극대입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건 뾰족점이니까 미분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극대라고 불러요. 즉, 극대라고 하는 건 미분 가능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변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극대라고 불러요.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알겠죠? 미분 가능과 상관이 없어요. 주변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는 극대라고 불러요. 극대인 부분은 제가 좀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별표 좀 해놓을게요. 요거 극대, 요것도 극대. 아, 너무 딥하게 들어가나? A반이죠. 예? A라고 하는 지점에서 혹시 뚝딱아 극대일까요? 이것도 극대입니다. 주변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연속성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한테 많이 등장하는 게 이런 형태가 아니겠죠? 주로 등장하는 게 이런 형태긴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인지는 하고 계세요. 꼭 부드럽게 생겨야지만 극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변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극대예요. 혹시 5개념으로 기억하고 계실까봐 여름방학까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X는 A에서 연속일 때 뭐 어떤 가정을 했겠죠. 정의에 어디요? 아니야, X는 A에서 연속일 때도 연속이고 이런 상황일 때도 우리가 극대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우리가 극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제가 맞아요. 알겠죠? 쌤 만드신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들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저 취지는 연속이었던 상황에 대해서 알겠죠? 얘들아 좀 봐줘.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면 이거 뭐라 불러요? 직선. 상수함수라고 하죠. 근데 내가 만약에 요 지점 아무데나 하나 집었어. A. 극대일까요?
극대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극대. 그럼 이런 걸 학교 내신에서는 좀 물어볼까요? 네, 물어봐요. 가장 최근엔 충암고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오, 니은 극대인 거 찾아봐. 개수요? 네. 와. 애들 많이 틀렸습니다. 알겠죠? 괜찮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어찌됐건 잘 들어 얘들아, 주로 다룰 내용이 이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주로 다룰 내용이 연속이고 뭐가 가능한 상황, 미분이 가능한 상황, 이걸 어찌됐건 이번 겨울에는 메인으로 다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예시들을 들었던 이유는 이것만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나중에 여름 때 한 번 더 짚어주겠다만, 근데 일단 이것만 볼게요. 보시면 얘는 주변보다 얘가 왜 높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전보다 얘가 올라온 거잖아. 그 전보다 얘가 올라온 거잖아. 그럼 그 전에 무슨 가한 거예요? 증가한 거죠. 그리고 그 오른쪽보다 얘가 높았던 거잖아. 그럼 그 오른쪽에서 무슨 소하고 있었던 거야? 감소하고 있었던 거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증가하고 있네요. 도함수의 보호는 플러스. 감소하고 있네요. 도함수의 보호는 우린 이렇게 기억할 거예요. 도함수의 보호가 플러스에서 어디로 넘어갈 때? 마이너스로 넘어갈 때. 그때 우리는 그 순간을 원래 함수는 뭘 갖는다? 예, 극대를 갖는다. 요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번 겨울에. 이건 항상 맞는 말이고요.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극소. 자, 극소는 같은 느낌으로 좀 우리가 가주시면 주변보다 뭐하거나 작거나 같은 값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굳이 안 적을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주변보다 좀 얘가 작아야 돼. 그럼 밑으로 봉긋해야 돼요. 요 지점을 제가 잠시 A라고 좀 할게요. 자, 그럼 우리는 이때 요 녀석을 극소라고 하고요. 극소일 때의 함수값을 우리는 극소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극소값 아니에요. 극소값이에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얘가 주변보다 좀 낮아야 돼요. 그럼 주변보다 낮다라는 건 왼쪽보다 내려왔다라는 거 아니야? 아하! 왼쪽에서 무슨 소? 감소. 참 역시 우리 민준. 감소. 그럼 왼쪽보다 이제 오른쪽에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때는 무슨 가? 증가. 역시 우리 지환이 대답을 안 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얘들아, 감소안에 도함수 보호 뭐예요? 증가안에 도함수 보호 뭐예요? 플러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결론이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였다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면 그 순간에 원래 함수는 무슨 소구나? 극소구나. 요렇게 좀 우리는 기억을 해놓을게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우리는 미분이라는 걸 이제 왜 배우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1참수, 2참수는 그릴 줄 알아요. 1참수는 눈 뜨면 되고 2참수는 대칭축만 잡으면 돼. 근데 3차, 4참수는 아직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잘 모르잖아요. 그럼 미분을 왜 배웠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당연히 이제 학교 시험 맞추려고 하는 거겠지만 원래 근본적인 목적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이야. 무슨 말이냐면 3차함수를 미분하면 2차함수라는 도함수가 나와요. 그 2차함수 도함수는 내가 그래프를 그릴 줄 아네? 그럼 그래프를 그려.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도함수가 플러스, x축보다 밑에 있으면 도함수는 마이너스. 그걸 바탕으로 기존에 있던 원래 함수 3차함수의 증감을 판단할 수 있네요. 그러면 도함수인 2차함수의 부호를 보고 원래 함수인 3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미분이라는 걸 배우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잘 들어봐. 본격적으로는 다음 주부터 할 건데 지금 우리는 개념은 요 정도까지 배웠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이거 쳐도 돼? 예시예요. 안 적으셔도 돼요. 나중에 할 거야. fx가 있어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할 내용인데 fx가 예를 들어
x의 3승 마이너스 12x라고 있었다라고 치자. 우리 장체 딱 보자마자 그래프 이렇게 생겼네. 돼요 안 돼요? 아직? 돼요? 돼요? 저는 아직 잘 안 돼요. 저는 아직 잘 안 돼가지고. 자, 그래서 아이씨 그래프 어떻게 되지? 모르겠네.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부터 먼저 좀 보자. 해서 얘를 무슨 분? 네, 미분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요 f'x를 우리는 무슨 함수라 부르고? 도함수라 부르고요. 그럼 얘를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 이 자식은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좀 드는 거예요. 무슨 블록일 거고요? 네, 아래로 블록일 거예요. x축과 몇 점에서 만나? 9점에서 만나. 그랬을 때 여기가 x의 값이 얼마고? 마이너스. 그 다음 여기가 x의 값이 2네요. 지금 내가 그린 건 도함수.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주에 할 일이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점 잡고 때려, 점 잡고 때려. 그리고 눈 크게 떠야 된다. 장첸, 눈 크게 뜨고 쳐다보면 이거 부호 뭐예요? 플러스. 좋습니다. 아, f 프라임의 부호. f 프라임의 부호, f 프라임의 값.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가 아니라 그걸 대입한 함수값. 와이라니? 이해돼요? 이해돼요? 플러스인 거 이해돼요? 오케이. 얘는 뭐 뭐지 당신? 와우 뻑! 여기 사이에 있는 값을 만약에 대입해요. 그럼 그거에 대한 함수값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아 봐봐. F'이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큰지 F'이 0보다 작은지를 판단하는 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플러스. 괜찮죠? X축보다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지. X축보다 위에 있네 플러스, X축보다 밑에 있네 마이너스 이렇게 우리가 가는 거지. 당신 이해돼? 난이도 살짝 올릴게요. 이쪽은 뭐가? 아? 그렇지. 됐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순간에 원래 함수는 무슨 값? 증가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쪽에서 원래 함수는 감소, 다시 이쪽에서는 증가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겠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천천히 좀 보면 저 할 건데 봐봐 얘들아. f 프라임 값 자체는 점점 커져, 점점 작아져요. 플러스 값이긴 한데 점점 작아져. 집중. f 프라임의 값은 원래 함수 입장에서 접선의 기울기지. 근데 접선의 기울기 값이 점점 작아져요. 플러스긴 한데 1번, 2번이겠지. 점점 가파라지죠. 점점 완만해지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녀석일 것 같은데 같은 느낌이에요. 대충. 그 다음 요 자식 마이너스니까 원래 함수는 감소하겠죠. 근데 이 녀석의 크기만 봐봐요. 점점 커지죠. 즉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죠. 얘 그 말은 점점 가파라져야 돼. 1번 이거, 2번 이거. 2번이겠지. 점점 접선의 기울기가 가파라져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려올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거 도함수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 증가해야 되지. 아니죠. 도함수가 마이너스니까 원래 함수는 아직도 감소하고 있어야 되는데 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 점점 완만해져야 돼요. 감소는 하는데. 요런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도함수가 플러스니까 원래 함수는 증가해야 되는데 값이 개 커지고 있으니까 점점 가파라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걸 좀 부드럽게 연결해보자가 된 거예요. 그럼 좀 부드럽게 연결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키도키요. 증가하다가 도함수 0 찍고 감소하다가 접선의 기울기 약간 개가 파라졌다가 잠깐 다시 완만해지는 느낌 가지면서 여기서 도함수 0 쓰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까예요. 이걸 아까 전부터 쌤이 여러분들한테 대충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면을 한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 우리는 도함수를 구하는 목적을 이해하시겠어요? 도함수를 그리면 그 녀석의 부호 판단을 할 수 있으니 그걸 보고 원래 함수의 증감을 판단해서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는 3차함수를 그리게 됐네. 그럼 여기에 x축이 어딘가 설정되냐에 따라 이 3차함수는 또 4차함수의 도함수죠. 그러면 이 3차함수를 보고 다시 4차함수의 그래프의 증감을 판단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있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미적분원에서는 거기까지만. 5차, 6차는 안 나와요. 여기까지 되셨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미적분 2 이과들은 그걸로 넘어가게 되면 다항 함수에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초월 함수로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함수를 보겠다라는 거야. 미적분 2에서.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여기가 무슨 대? 극대. 여기가 무슨 소? 극소. 그래서 지금 그린 3차함수는 극대값, 극소값이 존재하는 3차함수인 거지. 그럼 쌤 3차함수 그래프는 항상 이것만 있어요 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3차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최고차항 양수일 때 3개, 음수일 때 3개, 6개. 그거를 다음 시간에. 4차함수는 최고차항 양수일 때 8개, 음수일 때 8개, 16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다음 시간에 3, 4차함수 그래프 22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 굵직한 것들만 좀 기억하자라고 할 거고, 지금 여러분들은 막 엄청나게 외우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외우면 좋죠. 외우면 좋지. 하지만 중요한 건 쌤이 지금 보여줬어요. 도함수 보고 부호 판단하고 조금 느리더라도 그래프 그릴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더 중요해. 아시겠죠? 오케이. 숙제는요. (101조까지만) 쌤은 이제 접선까지는 좀 다 풀려 있어야겠다, 그죠? 근데 일단 제가 진도 조금만 더 빼고 얘들아 쌤 질문 나중에 받을게.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질문이 있으시다면 그 조교쌤들이나 이렇게 클리닉에 좀 질문들 하시고요. 자, 얘들아 우리 다음 주에 이제 2월 되죠? 그럼 이제 2월부터 우리에게 남은 건 미분 활용. 드디어 여기 미분 활용 파트와 얘들아 적분이 남았어요. 2월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음 주에 아무래도 학교를 가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 공부가 소홀해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좀 학교 갔다 왔다 갔다 하면. 근데 다음 주부터 배우는 내용이 얘들아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복습들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 오늘까지 배운 내용 복습 좀 열심히 주말 동안 합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